예전에 제가 올렸던 로베스피에르의 우유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대한민국 우유 이야기입니다. 많이 이야기된 거라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한국의 우유값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우리보다 소득이 높은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도 한국 우유값은 많으면 2배에서 3배까지 차이가 날 정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더 비싸질 예정이에요. 올해 우유값이 리터당 3,000원을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정부가 어떻게든 막아서 거의 3,000원 수준에서 컷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우유값이 싸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우유값이 비쌀까요? 그것도 약간이 아니라 2배, 3배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이유는 한국의 특수하고 괴상한 우유 가격 결정 구조 때문입니다. 반시장적 가격 결정 모델 때문에 이렇게 비싸진 겁니다. 어떤 물건의 수요가 떨어지면 공급도 줄어들어야 합니다. 공급이 유지되면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맞겠죠. 가격이 내려가면 일반적으로 공급의 동기가 줄어들고 수요가 다시 오르게 됩니다.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다시 오르고 그에 따라서 공급량이 늘어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장은 시장 균형이라는 것을 찾아가요. 마켓 이퀄리브리엄,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는 이 시장 균형은 시장을 효율적이고 정의롭게 만들어줍니다. 모든 시장 구성원이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얻게 해주는 시장의 핵심이자 시장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한국의 우유에는 이게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 한국 우유의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지 않거든요. 우유라는 것은 약간 특수성이 있는 물건이기는 합니다. 기계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산량이 바로 컨트롤 되지 않아요. 1년 365일 거의 동일한 양의 우유가 생산됩니다. 사육 두수를 장기간에 걸쳐서 늘려가거나 줄여갈 수는 있는데 급격한 감산은 어렵습니다. 또한 유통기한이 매우 짧죠. 보관도 어렵고 보관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낙농가들과 유가공 업체가 몇 년에 한 번씩 단체 협상을 해서 가격을 정했습니다. 실시간 가격 변동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낙농가는 비싸게 팔아야 하는 입장이고 유가공 업체는 싸게 사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격 협상이 이루어질 때는 낙농가들이 집단으로 상경해서 길에 우유를 붓고 소를 풀어놓고 하는 식의 극렬 시위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 갈등을 막고자 2013년에 정부가 개입해서 원유 가격 연동제를 도입합니다. 이 제도는 생산비에 따라서 원유 가격이 자동적으로 변동되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원유 가격 연동제가 지난 10년 동안 한국 우유 시장을 왜곡시켜온 주범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판다고 가정해보죠. 경쟁도 있고 가격을 올리면 수요가 줄어드니까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시장 가격이 너무 떨어지면 감산을 하거나 또는 사업을 접고 업종 전환을 하겠죠. 그런데 우유는 아닙니다. 가격 연동제 때문에 생산비가 올라가면 원유 가격도 자동적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낙농가 입장에서는 경비 절감을 위한 노력이 전혀 필요 없고 오히려 판매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비용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구조가 생깁니다. 우유 수요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중이에요. 2001년에 비해서 2021년에는 한국의 인당 우유 소비량은 13%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낙농가들도 하나 둘 사라져야 됩니다. 또한 경비 절감을 위해서는 기업화를 하고 대형화해야 돼요. 그런데 가격 연동제라는 튼튼한 보호막이 존재하니까 아예 시장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제도적 방패가 있으니까 낙농가로서는 효율을 끌어올리고 대형화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낙농가는 대부분 영세한 규모로 남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 낙농가들은 영세해서 비용 절감을 못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낙농가들이 영세한 것은 원인이 아니라 시장 통제의 결과물이에요. 비용 절감이 불필요하니까 영세하게 남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낙농 기술을 개발하거나 개선할 동기가 없어요. 어차피 파는 가격은 똑같고 오히려 비용을 줄이면 판매가가 떨어져 버립니다. 한국 낙농가는 소 먹이를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 원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생산비 절감을 위한 노력이나 혁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동기가 없어요. 그냥 사료값이 비싸면 원유도 비싸게 팔면 됩니다. 위원회가 거기에 맞춰서 가격을 정해주니까요. 내가 돈을 더 쓰면 쓸수록 이익이 되는 이상한 구조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20년 동안 미국과 유럽의 원유 생산 원가 상승률은 10%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같은 기간 한국의 생산 원가는 72%나 상승했습니다. 비용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미국이나 유럽과 다른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 상승률이 차이 나는 것은 명백한 문제 요소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또한 원유에는 쿼터가 있어요. 생산한 원유가 팔리지 않을 걱정이 없는 겁니다. 유제품 가공회사가 원유 생산량을 떠안도록 제도로 정해져 있어요. 소비가 줄어들면 가공업체는 매입량을 줄여야 되는데 쿼터 때문에 안 됩니다. 무조건 사야 돼요. 그래서 유가공업체들은 필요 없는 원유를 사서 말리고 굳히고 온갖 짓을 합니다. 시장 수요가 줄어들거나 말거나 낙농업계는 생산량을 줄일 이유가 없어요. 가격이 철통같이 방어되고 물량이 철통같이 방어되는데 왜 싸게 만들고 왜 적게 생산하겠습니까? 이 모든 요소가 원유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려서 우유 소매가를 외국의 2배, 3배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파티끼리라도 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서플라이어와 바이어는 당연히 각자의 입장에서 더 큰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싸움을 벌이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것조차 불가능해요. 한국 우유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절대 강자 서울우유는 사실 우유업체가 아니라 낙농조합입니다. 전체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공급하는 유가공 업체가 사실은 낙농가의 연합이기 때문에 협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구조예요. 유제품 회사 대 낙농가의 대결 구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유가공 업계란 사실 그냥 낙농가에 그리고 제도에 종속된 업계인 거예요. 그러니 누가 목소리를 낼 수 있겠어요? 그냥 결정해 주는 대로 따라갈 뿐이죠. 그리고 그 결정의 궁극적인 피해자는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소비자들. 원가 절감의 동기도 없고 생산량 조절의 동기도 없고 가격 협상도 불가능하고 그 결과물은 당연히 우유값의 한없는 상승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는 줄어드는데 생산은 줄지 않고 점점 안 먹는데 가격만 계속 오르는 정상적인 시장에서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제도 때문에 정부의 시장 개입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2026년부터는 미국과 유럽의 유제품이 무관세로 수입됩니다. 현재는 종목별로 10에서 20% 정도 관세가 붙는데요. 그게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우유 도매가의 반값도 되지 않는 우유가 시장에 쏟아진다면 국산 우유는 경쟁력이 전혀 없어요. 정부는 결국 올해부터 원유 가격 연동제를 폐지하고 차등 가격제를 도입했어요. 왜냐? 원유의 가격이 너무 올라서 이제는 빵 같은 가공식품의 가격까지 다 함께 끌어올리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죠. 한국 낙농업은 경쟁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사료를 개발하지도 않았고 기업화, 대형화를 하지도 않았고 운영 효율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없었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왜? 가격과 물량이 보장되니까. 정부의 시장 통제가 결국 소비자는 물론 유가공 업체 그리고 그 통제가 보호하겠다던 바로 그 낙농업계까지 모든 시장 구성원에게 최악의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시장 균형을 없애고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을 제도로 강제로 중지시켜버리자 소비자, 생산자, 가공 유통업자 모두가 피해를 본다는 살아있는 사례가 바로 대한민국의 우유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2배 반 가격을 내고 우유를 사면서.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2025년에서 2027년 사이에 낙농가 연합은 또 한 번 우유를 길거리에 부으면서 퍼포먼스를 하게 될 겁니다. 악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건 누구 탓일까요?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